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제 국정 최종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 5시간을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하며 국회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파악한 계엄 당시의 상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쓰라거나 계엄령을 또 선포하면 된다면서 국회 통제를 적극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계획에 대비해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 간의 송금 서비스인 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보안 문제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어떤 보안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15세 한인 청소년이 실종돼 셰리프국이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커머스 지역에 거주하는 소년은 한인타운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0대 뉴스 시리즈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10대 뉴스를 정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 차르에 지명된 탐 호먼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을 수용시설에 함께 구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연휴 쇼핑 기간 동안 소비가 작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산성 향상을 목전에 두고 있어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한 연방수사국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3년 전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사고 원인이 러시아 미사일 때문이라는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루나 테라사테의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차저스가 내일 토요일 뉴잉글랜드와 경기합니다. 승리하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시즌 1호 골을 기록하며 팀의 2대0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노팅엄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핵 전국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에 육박했지만 1,46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선포합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총리 탄핵 기준인 제적의원 과반 151석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특검법 제2요구 행사 방치, 계엄사태 공모, 묵인,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 대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응 안타깝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 가결 43분 뒤인 오후 5시 19분
국회 사무처가 가져온 탄핵소추 결의서를 총리실 직원이 접수했고 바로 이 시점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직무정지 상태로 현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다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지 13일 만입니다. 시작부터 살얼음 판이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26일의 선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대행은 재판관 임명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은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탄핵소추 이후에도 반복했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삼청동 공간에 머무르면서 향후 절차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보조할 예정으로 전례 없는 상황에 행정부 내부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제 새로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는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오후 5시 19분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됐고 이때부터 곧바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최 권한대행 보좌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승계받은 뒤 곧바로 한덕수 총리와 면담을 가졌고요. 안보와 치안을 챙기면서 국정수습에 나섰습니다. 국정을 인계받은 지 1시간이 좀 더 지난 오후 6시 반에는 이곳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 안보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합참 의장과도 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회견 대신 서면 대국민 담화가 나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전에는 우리 경제와 민생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 권한대행직 승계 이후엔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까지 국회에서 가결되자 주요 외신들도 신속하고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AP통신은 야당이 주도하는 한국 국회가 여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직 2명의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대외 이미지에도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치적 혼란은 내년 성장이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수요 둔화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와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장중에 이미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탄핵안 가결 직후 0.6% 추가 하락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인 진공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임시 지도자가 탄핵된 것은 처음으로 이는 북한의 위협과 경제적 도전에 맞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에서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정치적 위기가 이미 성장 둔화와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계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 경제를 바라보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함께 경제, 민생의 극복 방안을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정치권은 오로지 국가와 민생 경제만을 바라보고 조속히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더 이상의 정치적 위기로 경제가 악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공백이라도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의 팬더멘탈과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극심한 소비 침체로 연말 모임, 단체 여행 예약이 줄줄이 취소돼 허탈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 취소와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약해진 동맹의 강화를 치적으로 선전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26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주요 협력국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등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동맹 관계가 복잡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 미국의 협력국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력과 지위를 약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스라엘, 한국,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 정상들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그 사례로 소개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행동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을 상기시켰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을 환대했고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 주최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게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였던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공소장에 수사를 통해 파악한 계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대로 군인들이 행동을 했다면 총을 쏠 뻔했습니다. KBS입니다. 지난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시간 반쯤 뒤 계엄군이 헬기 등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등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 본회의장에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겐 의결정 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다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상황.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후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계엄 해제 요구도 무력화하려 한 겁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같은 목적으로 경찰에도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삼평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은 불법이고 포고령 위반이라며 전부 체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기관 등의 병력 1,605명, 경찰 3,144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이 계엄군이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해서 군 벙커 등에 구금하려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찰의 체포 인사들을 이동시킬 호송차 20대를 요청하고 체포조 구성을 위해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인력을 각 10명씩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이같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 또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10여 명의 체포 구금을 지시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일단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면서 방첩사의 주요 인사체포를 도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국회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는데 검찰도 이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연 부장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됐었는지도 확인해봐야 될 부분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with the kids jingle belling and everyone telling you be of good chee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12월 27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각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흐린 날씨 이어지고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아져 평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구름 거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일요일의 낮 기온도 평균 기온을 유지하며 이번 주말 온화한 주말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63도, 51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65도, 48도, 해안 지역은 62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 산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간편 송금 서비스 젤 인기 끌고 있습니다. 일반 송금과는 달리 젤 서비스 이용 시 보안 문제로 인한 금융피해, 주류은행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인은행들은 젤 이용 고객들에게 어떤 보안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정윤호 기자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뱅크 오브 홉과 한미은행은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뱅킹 고객들에게 간편 송금 서비스인 젤을 결제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경우 한 달 내 젤의 송금 한도액은 $6,000, 하루에 젤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3,000입니다. 한미은행의 경우에 한 달 동안 젤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3,000입니다. 뱅크 오브 홉과 한미은행의 경우 젤 서비스를 고객들이 설정하기 전에 젤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젤 서비스 이용 약관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젤 서비스에 대해서 당부하는 첫 번째 룰은 고객들이 잘못된 정보로 젤을 사용할 경우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번 젤로 송금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는 않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펑션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측은 또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구좌에서 돈이 인출돼 젤을 통해 송금되는 사기 피해 케이스의 경우에는 피해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점으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젤은 한번 눌러서 나가면 사실은 끝이에요. 그게 오토라이즈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젤 내에서도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젤에서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보낸 사람한테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리퀘스트를 할 수 있는 펑션이 있고요. 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한테 오셔서 이제 디스핏을 해주시면 되는데 젤 서비스로 송금 히스토리가 없는 수신자에게 송금을 요청할 경우 알러트가 뜨기 때문에 수신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뱅크 오브 홉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젤뿐만 아니라 이제 손님들의 뭐 책도 그렇고 ACH도 그렇고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항상 스테이트먼트 보시고 내가 쓴 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점에다가 이거는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거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한미은행에서는 젤을 통한 송금 결제 거래 시에 매번 고객들은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알림을 받게 돼 고객들에게 젤 서비스 이용 시 리스크에 대한 환기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로 송금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은 한미은행 지점이나 고객 콜센터에 신고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한미은행에서는 일단 고객으로부터 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받으면 은행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의 자금 회수를 도와준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젤이나 다른 P2P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현금을 보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트럼프 새 정부가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에 나서기로 경고하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이민자 지원 네트워크 구상이라는 제목의 초안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추방 위험에 처한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법률 서비스와 학교, 노동조합, 지방정부 등과 같은 지역사회 시스템과 연결해주는 지역 허브로 구성된 이민자를 지원해주는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해당 초안은 가주 사회복지부에서 작성됐고 아직 세크라멘토에서 검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주 사회복지부는 해당 초안은 트럼프 당선인이나 인수팀이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방안들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논의하기 위한 초안이며 최종 제안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초안은 캘리포니아 지도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연방정부의 정책과 주정부 정책 간의 마찰에 대비하기 위한 가주정부 차원의 준비 작업 중 하나입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당선된 후 특별 입법 회기를 소집하고 트럼프 정책에 맞서기 위한 주정부가 필요하는 2,500만 달러 규모의 법적 소송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논의를 벌인 바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가외 사회복지부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에 상당 횟수의 기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허브를 마련해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초안에는 아직 이 계획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금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자금은 지역사회 아웃리치, 파트너십, 법률 서비스 인력 채용, 그리고 헙 운영과 관련된 승인 행정 비용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현재 680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추방 위험에 놓인 이민자 지원 네트워크 설립에 필요한 기금 충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가 현재 680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추방 위험에 놓인 이민자 지원 네트워크 설립에 필요한 기금 충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이은입니다. 지금 혹시 운전 출근하시는 분들 옆에 한번 도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세 한인 소녀가 실종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이 주얼 킴이라는 학생 부모들이 애타게 소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커머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커머스에서 마지막 목격됐고 그리고 한인타운으로 향한 것 같다라고 가족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면서 신호에 걸렸을 때 한번 주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15세의 한인 소녀가 LA에서 실종돼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실종된 소녀를 찾기 위해 주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15세의 한인 소녀 주얼 김양이 16일 새벽 1시 직후 6,300블락 진데레빈유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주얼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주월 김양이 LA 코리아타운을 목적지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월 김양은 키오 피트 7인치, 몸무게 약 130파운드로 어깨 길이의 밝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 후드 스웨터와 청록색 가로줄무늬 PJ 반바지, 분홍색 슬리퍼, 하트 펜던트와 반지가 달린 은색 목걸이 2개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쉐리프국 전화 323-264-4151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26일 오전 LA 다운타운의 유서 깊은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1시간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당국은 주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화재는 다운타운 1246 블락사우스 호프 스트리트에 위치한 빈 건물에서 26일 오전 11시 직전에 보고됐습니다. LA 소방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17개 소방서가 공조해 화재 진압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더도어스의 5번째 앨범을 만드는데 사진 촬영지로 쓰였던 모리슨 호텔이 입주해 있던 110년 된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게이트는 이 건물이 지난해 12월 에이즈 헬스케어 재단에 인수된 후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사용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재가 난 빈 건물에서 노숙자 수십 명이 대피하는 것을 돕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대피소에 지상사 다리를 설치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국은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추가 폭발이 없도록 밤새 불이 난 건물 주변에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소방국은 화재 의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미 전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지며 비상입니다. 이미 달걀값이 급등한 가운데 소 등 포유류도 감염돼서 다른 낙농 제품의 가격 상승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호랑이와 국어 등 대형 고양이류를 키우고 있던 야생동물 보호소입니다. 모두 37마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20마리가 죽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겁니다. We've lost 20 cats due to this virus or symptoms thereof of this bird flu virus. And you think hopefully it's a bad dream, but it's not.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죽거나 처분된 닭이 1억 마리가 넘으면서 달걀값은 이미 급등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 전국 평균 $2 52센트였던 달걀 12개 값이 최근 45%가량 올랐습니다. 문제는 동물보호소에서처럼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에도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 전국 16개 주 900개의 소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This bird virus H5N1 is circulating widely in domestic poultry and on dairy farms. 애완동물로 키우던 고양이도 감염된 사료를 먹고 죽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조사가 전국적으로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모두 6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포유류 간이나 사람 간 혹은 포유류와 사람 사이의 전염은 아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서울 보도국이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굵직한 뉴스를 정리하는 10대 뉴스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10대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Well, I want to thank you all very much. This is great. These are our friends. We have thousands of friends on this incredible movement. This was a movement like nobody's ever seen before.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하면서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연방 상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해 행정부와 연방의회까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미국은 진보에서 보수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Gunfire erupted at a campaign rally for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2차례 발생해 대선 판도가 요동쳤습니다.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 유세장에서 백인 남성이 쏜 총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 윗부분을 관통했고 지난 9월에는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에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 really feel sorry for the family. I mean, everybody's fixated on how good looking this guy looks. If he looked like Jonah Hill, no one would care. They'd already given him a chair already.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인 브라이언 탐슨이 12월 맨하튼 한복판에서 피살된 가운데 체포된 용의자가 부유층 아이비리그 출신인 엘리트로 밝혀져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헬스케어 시스템에 좌절한 국민들 사이에서 용의자를 의적, 민중이 영웅으로 칭송하는 기류가 확산되면서 재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전국 대학가에서는 들불처럼 반전 시위가 일어났고 극렬한 시위가 여름 졸업 시즌과 맞물려 콜롬비아와 USC에서는 본 졸업식 무대 행사마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월경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불법 이민과 국경 단속 문제는 정치적인 논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오던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인상이 완화되고 노동시장이 약화된 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9월 4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These businesses that ByteDance owns, yes, it will be subject to this, but TikTok is not available in mainland China. And Senator, as we talked about in your office, we built Project Texas to put this out of reach. So ByteDance is subject to the law. Now, under this law,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 금지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Today, around 10:57 a.m., our officers were responding to a call of an active shooter at the Abundant Life Christian School here in Madison. When officers arrived, they found multiple victims suffering. 성탄연휴를 앞두고 위스콘신주의 사립학교에서 15세의 여학생이 교사와 동급생들을 향해 총기 난사를 벌이면서 9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전국에서 총기 폭력이 이어지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LA와 뉴욕시 등 대도시에서 건물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속출하고 오피스 건물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인도주의적 이유 등으로 폐지된 불법 이민자 가족구금을 부활시킬 예정입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한 자녀가 있는 불법 이민자도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의 국경 문제 총괄 책임자, 이른바 국경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장 직무대행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을 수용시설에 함께 구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먼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이 함께 추방될지 아이만 미국에 남길 건지는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것을 알고도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며 스스로 가족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의 가족을 흩어버리고 싶지 않다면서 가족을 흩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모두 함께 돌려보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1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폐지한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호먼은 바이든 대통령이 없앤 구금시설도 새로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going to enforce the law, and to do that, we're going to have teams out throughout the country arresting these targets. We got to build detention facilities to hold these people, so we're going to remove them. 불법 이민자로 신원이 확인된 이들은 체포된 후 판결을 받고 추방될 때까지 일정 기간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에게 해롭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법원은 어린아이들이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0일로 못 받기도 했습니다. 호먼은 대규모 추방 작업에 10만 개의 침상이 필요할 걸로 추정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난관은 많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시기에 확대된 공무원 원격 근무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연방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이 정부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 재택근무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보장국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최근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5년 연장하는 협약을 노조와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약 10%가 아직 전면 원격 근무로 지정된 직무를 맡고 있어 공식 근무지나 자택이나 정부 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임대 공간에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사무실로 복귀하려고 해도 일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 청사 건물을 관리하는 총무청은 최근 몇 년 바이든 행정부가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동안 관리비가 많이 드는 건물을 적극 처분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돌아갈 사무실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도계 이민자인 정보기술 IT 전문가를 최근 주요 정책 고문으로 임명한 뒤 보수 진영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의 기술 인재 부족을 지적하며 그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논쟁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2일 인도계 IT 전문가인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 AI 수석 정책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크리슈난은 인도에서 출생해 인도에서 대학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트위터, 스냅, 야후 등 유수의 IT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고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치의 총괄 파트너로도 일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한동안 회사 경영을 돕는 등 머스크와 가까운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보수 강경파에 속하는 이들은 크리슈난이 지난달 X에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정부 효율부인 나치의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에게 이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보수 강경파 활동가인 로라 루머는 크리슈난 임명을 비판하며 그는 영주권 제한을 없애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게 하고 또 미국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견해에 동조하는 글이 잇따랐고 X의 한 이용자는 크리슈난의 사진을 게시하며 여러분 중 누가 이 인도인이 미국을 이끌도록 투표했느냐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실리콘밸리 출신의 기술업계 거물들이 크리슈난을 옹호하고 나섰고 머스크도 이 옹호 글을 따라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문제로 굉장히 신경 바짝 쓰고 계신 분들 많지요. 혼란한 한국의 전국으로 한국 경제는 암울할 정도입니다. 원달러 환율 가장 걱정이기도 합니다. 발등에 불이 되는 환율 문제 한번 KBS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그야말로 요동친 하루였습니다. 어제 낮 종가는 1,464원.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15분 만에 1,470원을 넘고 11시쯤 1,480원을 뚫더니 1,486원, 1,490원 선까지 위협했습니다. 오후 들어 다소 진정되며 어제보다 2원 남짓 오른 1,467원에 낮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진폭만 거의 20원, 11월 한 달의 오름폭이 하루에 나타난 겁니다. 지난주 환율 급등은 미국 연준이란 핑계거리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움직임은 거의 국내 요인으로 보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환율은 4거래일 내내 오르며 20원 넘게 상승했는데 똑같은 기간 달러 대비 위안화, 엔화 모두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정치가 환율을 뒤흔든 한 주였던 겁니다. 이번 주는 순전히 국내 전국 혼란 때문에 원화를 바라보는 심리가 취약해지니까 원화를 매도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거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진 미지수입니다. 곧 해가 바뀌면 트럼프 2기가 코앞이라 강달러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달 안에 1달러에 1,500원을 넘게 되면 12월 한 달 환율은 100원 오르게 됩니다.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사고 원인이 러시아 미사일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예비조사 결과 추락한 자국 여객기가 러시아 대공미사일 또는 그 파편에 맞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고 원인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해당 여객기를 자국 영공으로부터 우회시키고 GPS를 교란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테나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현지 일간지들이 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시대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